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1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금리 인상 나오고 잠시 상승폭을 축소하던 시장 다시 한번 장중 고점 진입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오늘도 출연하고 있는 변동성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특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에 약간의 미스만 나도 큰 손실로도 연결되기가 쉽고 나는 너무 변동성에 취약한 스타일인데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 울렁증들 요즘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는 포지션들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적절한 공수 교대가 그래도 필요한 시장입니다. 너무 방어만 하시다 보면 또 많이 지루하시잖아요. 종목 대처 힘드신 분들 오늘 저희 또 진단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루트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희 소통하면서 오늘 1시간 채워나갈 예정이니까요.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윤여민 FP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지금부터 많이 걸어주세요. 서울전화 325-8200번 네, 전화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하고 유튜브 들어오시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종목명하고 네, 매수가 비중 네,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두 분의 오늘도 명쾌한 답변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어제까지는 아주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약간 열기가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약간의 더위가 가신 오늘도 날씨가 점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점심도 뭐 드시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점심 드시고 조금 늦게 출석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저희 남극곰님께서 오늘 수육이군요. 수육을 고민 중이시라고 하는데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점심부터 고기 좋죠. 네, 고기 드시고 든든하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남양주 타짜님 네, 어서 오세요. 배고프시다고 진단쇼 봐야 되는데 잠깐 맞점하고 오신다고 하시네요. 네, 남양주 타짜님 점심 빨리 드시고 컴백해 주세요. 네, 태리님 점심을 라면 가자 해주셨는데 언제나 옳죠. 네, 어떤 라면 드실지 든든하게 또 점심 라면 드시고 또 쌀도 좀 씹으셔야 되잖아요. 네, 든든하게 드시고 진단쇼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초코막대님 또 와주셨고요. 마그마님 저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이루어지는 저희 진단쇼이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한테 많이 토스해 주세요. 먼저 김영일 전문가 연결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여러 번 좀 강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요. 오늘 마침 또 태양 광주로 굉장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이쪽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좀 따라가기 위한 좀 대응 방법에 대한 노하우 네, 남겨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 현재 태양광 쪽이 아무래도 좀 좋은 이슈가 나왔죠. 지금 최근에 뭐 이제 EU라든지 미국 같은 이제 뭐 여러 서방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에 어느 정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쪽에 계속해서 투자가 이제 좀 확대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이 원전이 발전하는 어떤 이 비중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OCI라든지 혹은 뭐 이제 SDN 같은 전체적인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다 이제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 친환경 쪽은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죠, 사실. 이제 앞으로 이 탈탄소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앞으로 이제 뭐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만큼 탈탄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이제 산업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친환경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혹은 뭐 태양광, 풍력 쪽은 앞으로 반드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여줄 만한 섹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태양광 쪽은 사실 오늘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전에 먼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반응이 나왔었냐면 이제 EU에서 새롭게 신축 건물에 대해서 반드시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안을 준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축 건물에는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하겠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모든 이제 건물의 의무화가 되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인 어떤 이 수준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먼저 반응이 나왔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탈탄소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먼저 이제 이 반응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죠. 반응을 하는 그러한 구간이 나오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다음에 오늘 태양광 쪽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런 이제 흐름대로 이제 향후에 풍력이라든지 원전 쪽도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먼저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주목을 받고 수급이 들어가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풍력 쪽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미국에서 어떤 풍력 발전을 확대를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풍력 발전을 확대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해내는 그러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 수급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시장에서 수급들을 자꾸 이제 집중받기 시작하면 오늘처럼 이런 태양광의 흐름처럼 한번 이제 수급이 팡 터지는 그러한 이제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주목을 해주는 그러한 구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풍력 쪽이나 원전 쪽은 추가적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지금 현재 이 친환경 쪽은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나갈 만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온 섹터는 어느 정도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매매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환매가 돈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또 급하게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좀 느긋하게 캄다운 하시면서 오늘도 태양광도 조금 보시면 좋겠고, 들고 계신 분들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야가 많죠. 저희가 뭐 진단 도와드리다 보면 요즘에 수소 관련주 대응하신 분들이 너무나 울상이신데, 원전하고 또 풍력은 계속해서 기회에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네, 메가 트렌드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면서 똘똘한 종목들 기회 될 때마다 탐색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의 멘트 저희 들어봤어요. 오늘 제 지붕을 바뀌었다고 또 서당깨님께서 저 요즘 머리에 대해서 지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오늘 좀 지붕이 높아졌죠. 러브스kin이 제 머리 너무 시원해 보인다고 얘기해주고 계신데 여름에는 편하고 시원한 게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뀐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서당깨님께서 좀 재밌게 또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 올려주시는 거 계속 서칭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못 도와드린 종목 위주로 해서 먼저 선택권 주어주고요. 빨리 올릴수록 또 당첨 확률이 함께 높아집니다. 오늘은 저희 큰 종목인데 SK하이닉스로 먼저 출발 한번 해볼게요. 저희 초코막대님께서 남겨주셨는데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좀 주가 많이 밀려서 11만 6천 원에 매수가시고 비중 33%나 담았습니다. 매수가 바로 밑에서 밀려서 3일째 쭉 빠지기만 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오더커 루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4일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타격이 큰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일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4% 가깝게 밀렸고 어제도 반등 실패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 쪽으로 세기를 받게 되면서 10만 원입니다. 지금 10만 원이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하락 추세에서의 추가 베팅을 고민하시는 게 맞을지 한번 봐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하이닉스를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당연히 어느 정도 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제 대형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에 당연히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이제 세세한 부분을 까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이 디램에 대한 이 점유율을 봤을 때 뭐 삼성전자라든지 전체적인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디램에 대한 점유율은 이제 확대가 됐는데,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조금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가 지나고 나서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실적이 올라가기는 할 것이지만 너무 큰 기대치는 사실 이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겹치고 이 금리 인상이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에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SK 하이닉스나 혹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추가 매수에 대한 시기를 잡아간다라고 하면 일단 아직까지는 좀 인내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분명하게 이제 2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분명하게 이제 메모리 쪽이나 빈메모리 쪽에도 투자를 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율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은 분명하게 잡아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 FOMC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조금 이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남아있고, 사실 이 FOMC나 긴축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를 이끄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비중도 그렇게 이제 적으신 편이 아니세요. 비중도 이제 적으신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구간을 확실하게 좀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이 좀 중요합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0만 원의 주요한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죠. 10만 원의 이제 주요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9만 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을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이 FOMC 의사록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됐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었고, 빅스텝만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을 보고 긴축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발언들이 나온 만큼 SK 하이닉스는 분명하게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잡아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저점은 2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2분기 이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 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1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이전 저점을 보게 되면 대략 한 10만 2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10만 2천 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0만 2천 원까지 조금 이제 여롭게 보시다가 2분기 이후에 어떤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실시를 해서, 아마 이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명하게 접근을 하셨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또 11만 원 이후에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워요.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까지 나와줬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 1차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서 일단은 이 수익 만회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저점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가 보시면서 초코막대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바닥을 지금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더 넣으시면은 안 된다고 하세요. 지금도 적지 않은 비중이시잖아요. 매수가 오면 일단은 정리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중요합니다.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한번 다시 탐색하시면서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 저희 먼저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별님의 FST를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거의 또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한별님의 매수가가 많이 높습니다. 네, 27,400원 평단가 남겨주셨고요. 비중이 또 많으세요. 이거 모아나가신 것 같은데요. 평단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30%나 비중 담고 있습니다. 18,200원이 며칠 전에 나왔던 신저점이었고,
지금 많이 못 올라왔어요. 네, 19,000원 초반대 위치가 되면서 여전히 이 종목도 바닥 찾기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이제 F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 어느 정도 엮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일전에 부양책 때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 쪽이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었죠. 그런 구간이 나왔었다가 지금 이제 그러한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업 자체가 이 칠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생산을 하죠. 이 온돌 조조 장비인데, 이 칠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은 부진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이제 주가에 대한 좀 드라마틱한 상승은 조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좀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이제 매수가가 27,000원 부근이세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좀 기업이 다시 한번 좀 정상화가 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하반기 들어서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담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실적이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역시나 문제점은 역시나 FST는 이제 일전에 크게 상승이 나온 것 대비 주가를 반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고평가 수준에 조금 도달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일전에 상승이 나왔던 구간,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지지를 해줬던 구간, 그 구간에 이제 위치해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지켜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켜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만약에 이 구간을 조금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를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2분기 이후에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수주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같이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FSD 같은 경우에는 이 2만 원 이후에도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어떤 확실한 실적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이 생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전략을 좀 짜드린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략 한 21,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FST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주셔야 돼요. 이제 비중이 30%신데 요거를 이제 드라마틱한 급등을 조금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다른 종목을 조금 접근을 해서 수익을 조금씩 챙기면서 그 수익을 챙긴 만큼 FST에 대한 그런 비중들을 조금씩은 줄여 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등이 나온 구간이 어느 정도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줄여 주시면서 좀 다른 종목으로 수익 전환을 하시는 쪽이 아마 조금 가장 빠르지 않을까, 수익 만회가 가장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 쪽은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다만 이제 FST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소외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최근에 이제 수급 자체도 긍정적인 수급보다는 조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수급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보여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반등 시에 물량을 조금씩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만회를 노리는 그런 해칭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좀 빠르게 수익 만회를 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으로 내가 무조건 승부를 내야겠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냉정한 좀 평가해 주셨습니다.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못한 손실을 꼭 다른 종목에서 만회해봐야지 또 파이팅 하시면서 더 좋은 종목 열심히 물색하시는 또 기회 꼭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 토마토TV 함께 하시면은 또 그 기회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별리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태리님께서는 내일 제주도 간다고 하셨죠. 참 맛난 거 먹어야 돼서 오늘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우실 것 같다고 합니다. 세금 주말님께서는 라면보다 맛난 음식을 만난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라면이 진짜 가성비 갑인 것 같은데 점심 메뉴로는 정말 딱이
딱입니다. 네, 저희 세금 주마님도 라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라면 값도 올라갈 것 같죠? 요즘에 워낙에 또 물가가 뛰어가지고 라면도 또 쟁이시는 분들, 사재기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언제나 든든한 점심 메뉴, 네, 라면 오늘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마그마님께서는 기력이 떨어집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 왜 떨어지실까요? 수익 때문에 아마 배고픔을 많이 느껴서 또 이제 더 배가 고프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행을 한다던가 저희 테리님처럼 먹방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네,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도와드리면 기력 조금 살아나실까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마그마님도 종목 네, 남겨주세요. 다음은 저희 전화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거 오늘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네. 엑세스 바이오 19,000원에 20%요. 엑세스 바이오를 처음 접근하시는 거세요, 시청자님? 좀 됐어요, 산지가. 예, 예. 언제 사셨어요? 몇 개월 됐죠, 그때. 좀. 들고 계신 지가 꽤 되셨군요. 그때 뭐 네네네. 진단 키트 네네. 이거 얘기 나올 때 사셨어요? 네. 네네. 그리고 나서는 수익권이 뭐, 오신 적이 있을 있으신가요, 때. 혹시? 들고 네, 계시면서? 있었는데 그냥 놓쳤어요. 타이밍 놓치시고서는 지금 계속 헤매고 계신 거군요. 네네, 헤매고 네. 있어요. 어떤 점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어떤 부분 아니, 근데 풀어드릴까요? 네. 이거를 지금 물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쨌든 탈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아니면 네. 홀딩을 해야 되는지. 그냥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다면 시간도 더 네네. 투자 가능하신 상황이시고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 네, 그냥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네, 오늘도 아마 김영희 전문가님 찬찬히 봐주실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거 이제 들으시다가 더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질문해 주시고 일단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많이 어렵죠? 엑세스 바이오 보니까 반토막 더 났네요. 지금 37,000원 갔던 주식 16,000원대에 진입이 됐고, 다행히 많이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거는 아니세요. 다만, 지금 시장과 뭔가 좀 트렌드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굉장히 깊은 내적 갈등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갈등을 조금 풀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엑세스 바이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진단 키트 기업이고 현재 이제 전체적인 진단 키트 기업들은 이제 한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다가 이제 그러한 기대감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꺼진 상태죠. 그래서 그러한 이 어느 거품이 조금 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진단키트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새로운 성장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캐시카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는 굉장히 또 잘 팔리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올해 1분기에 상당히 이제 실적이 상당히 훌륭하게 나왔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 엑세스 바이오가 이제 이 자체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상당히 이 엑세스 바이오 진단 키트가 굉장히 좀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 성장성이 아직까지는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분기에 이어서 이제 올해 2분기에도 추가적인 실적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점차적으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감소해 나갈 것이고 이제 앞으로 엑세스 바이오가 어떤 이 기업들을 새롭게 또 M&A를 하고 새로운 또 사업 분야를 어떻게 진출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천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뭐 의료기기라든지 혹은 이제 뭐 신약 개발 플랫폼 이런 기업들과 이제 M&A를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역시나 지금 현재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일전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성장성이 중요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이제 M&A 이슈가 새롭게 조금 이제 뛰쳐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인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대략 한 15,000원 정도죠. 15,000원 정도에서 2만 원까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단기적인 추세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 15,000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지라도 앞으로 이제 이 새롭게 어떤 기업들과의 M&A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어떤 신사업에 대한 어떤 진출, 이런 것들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그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엑세스바이오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일전에 뭐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워낙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이 앞전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고,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주가가 오르는데 상당히 크게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조금은 길게 보되 어느 정도 이 박스권 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매수가가 뭐 엄청 높지는 않으시고 지금 현재 박스권 고점 구간, 그 정도 구간에서 이제 위치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하게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 근처로 오게 되면은 반드시 조금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추세선을 조금 이제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금 바닥을 먼저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바닥 쪽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이 들어가야지,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이제 고려할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저점 구간에서 바닥을 짚어주고 반등을 시도할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후에 문의를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엑세스바이오에 대한 전략을 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좀 여유롭게 인내심을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면서 언제 바닥을 짚어주는지,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가 새롭게 어떤 이 신사업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인수를 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요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라는 모멘텀 한 방이 또 기다리고 있긴 하네요, 시청자님. 네, 다음번에 네네. 한 번 더 봐주실 거 약속해 주셨거든요. 네, 일단 좀 지켜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15,000원에서 이제 2만 원 사이에 구간에 이제, 그죠? 네, 왔다 맞습니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홀딩하고 15,000원대에서 이제 지지선을 보고 올라간다 그러면 맞습니다. 좀 네, 그때 바닥을 추가 조금 더 매수하고요. 확인하고, 맞아요. 네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 오면 저희 다시 한번 상의해 볼게요. 시청자님 대응 잘하십시오.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봐드렸고요.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매수 문의 하나 들어와가지고 리노공업 한번 사도 될까 좀 봐주세요. 지금 실적에 대한 평가 올해 굉장히 좋던데 주가가 무겁습니다. 16만 3천 원대 위치가 되면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이 종목도 얼마 전에 신저가 나왔거든요. 네, 사도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소켓 관련주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반도체 소켓 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 역시나 어떤 시장의 영향이 조금 이제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FOMC가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시장에 단기적으로 남아있는 낙지다라고 한다면 다음 6월 중순에 있을 FOMC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FOMC마저 잘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예상한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충분히 이 반도체 쪽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을 하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전히 돌려놨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전 이제 저점 구간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매수를 판단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확보가 되면서 고개를 돌려줄 때 그때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시장 환경, FOMC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고 환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이 시장 환경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1차적인 목표 구간은 대략 한 17만 5천 원 정도로 잡으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진정 주린이 17만 5천 원 요 가격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오늘도 말씀 잘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희 전문가 저희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게시판 보니까 매수 문의 좀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세금쥐말님께서는 일진이 확 사고 싶으시다고 땡기시나 봅니다. 네, 어제 보초병 세아 놓았는데 점점점 물색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 풀코님께서는 클래시스 관심 있으신 분도 없냐고 적정 매수가일까 좀 고민됩니다 하고 네, 오늘 매수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틈틈이 저희가 매수 찬스 가능한지도 네, 점검 도와드리니까 네, 다양하게 질문 올려주세요. 단디하자님께서는 저를 보고 생각이 나가지고 왕뚜껑을 하나 드셨다고 하는데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멘트 이렇게 남겨주시는데요. 어제 제가 떡볶이를 먹고 자서 얼굴이 좀 달덩이 모드라서 왕뚜껑이 생각이 나셨는지, 네, 제 머리 뚜껑 때문인지, 네, 왕뚜껑으로 점심을 단디하자님 드셨다고 하네요. 마그마님은 기력이 없으시다고 아까 하셨는데, 곰탕 한 그릇 하면 됩니다라고, 네, 또 스스로 또 답글 남겨주셨는데 좋은데요. 네, 든든한 보양식, 네, 곰탕 맛있게 한 그릇,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저 윤여민 FP 한번 연결 가보겠습니다. FP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가 가장 많은 게 바이오하고 게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이거 대표적인 낙폭과 대주 섹터잖아요. 올라오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의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봐도 될지 어떤 시각으로 좀 점검하고 계세요? 예, 사실 이제 어제부터 이제 과대 낙폭주로 지금 이제 대표적인 섹터죠. 이제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게임, 메타버스 이런 좀 섹터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어떤 퍼포먼스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워낙 좀 바닥에 있다 보니까 뭐 약간의 좀 수급이 좀 들어간다고 해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좀 하반기에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합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저점은 잡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HLB가 먼저 좀 신호탄을 좀 쐈고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두창으로 인해서 뭐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만 뭐 HK 이노엠 같은 이런 종목들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단 제약바이오에 어떤 관심은 다시 들어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관심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정부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상당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컨트롤 타워 관련돼서도 지금 설치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에 좀 모멘텀들이 많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대면으로 진행하는 어떤 이벤트들이 많은데 아마 9월에 유럽 임상 종양 학회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오프라인 쪽에 어떤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갈수록 좀 실적에 관련된 좀 파이프라인이 좀 탄탄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선별 작업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위메이드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얘기들이 많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위메이드가 지금 결국은 이제 온보딩을 하는 게임들에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시선이 집중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상반기에는 이제 열혈 강호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올해 말까지 100개 정도 게임을 좀 온보딩 시킨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채워야 할 부분도 많고요. 또 하반기에 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작들이 좀 많이 몰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분명히 그 선별적인 작업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메타버스 관련돼도 좀 최근에 AR, VR 관련돼서 지금 뭐 글라스가 좀 어떤 글라스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세 섹터 같은 경우는 바닥은 좀 잡은 것 같다. 그리고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좀 확실히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작년처럼 다 간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좀 이제는 2차적인 시세가 나오려면 좀 그 가운데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뭐 새 섹터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바닥의 섹터 전체적으로는 잡은 것 같은 분위기는 맞다 오케이를 해주셨는데 종목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 서칭하시면서 다 뭐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한번 각계전투의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찐 종목을 여기서 잘 찾아내셔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지만 뭐 게임이라던가 바이오 종목들은 제대로 된 옥석가리기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저희 매수 문의도 받고 있잖아요. 요거 괜찮을까 좀
반신반의 하시다면은 확인 한번 받으시고 네,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념인 FP 올라오고는 낙폭과대주의 꿈틀거림에 대한 해석 저희 들어보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계속 받으니까 전화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02325-8200번 전화 그리고 게시판 유튜브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전화 온 거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종목 어떤 거 오늘 궁금하세요? 예, 고영이고 17,600원이고 28% 갖고 있습니다. 17,600원이시면은 진입하신 시점이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네. 예, 또 떨어지네요. 그래서, 기간은 얼마나 투자 기간 보고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좀 수급도 괜찮고 해서, 네. 예,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2달 정도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아, 2달 정도 예상 목표가는 얼마 잡으셨어요? 한 19,000원이요. 아, 그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그 계획을 진행하셔도 되는 건지 생각보다 지금 초반에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함께 좀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영입니다. 고영을 잡으셨는데 낙폭과대주 이것도 맞거든요. 지금 신저가가 16,000원이고 오늘 16,600원. 네, 이 정도 나옵니다. 바닥을 완전히 잡기는 힘들잖아요, FP님. 다만 좀 많이 싸졌다라는 판단에 들어가신 가격대이신 것 같은데 희망 목표가 그다지 높지는 않으시거든요. 2달이라는 여유 기간 함께 두셨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목표가는 조금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좀 향후의 성장성이 분명히 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683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16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 이상의 좀 실적을 좀 상승시키는 모습이 좀 보여줬고, 결국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분명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이제 뭐 사무인터넷 IoT 쪽이죠. 그러니까 좀 전망 시장 쪽에 분명히 회복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신규 제품인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에 갈수록 좀 점차 좀 비중 확대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1분기에 좀 어떻게 보면 2자릿수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뭐 하반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분기 같은 경우가 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성과를 좀 냈고요. 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좀 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도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일단 대부분 다 23,000원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지금 19,000원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매물대를 좀 넘어가는 좀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만 원대 매물대를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뭐 전고점까지는 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바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힘들지만 반등의 좀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가 더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1차적으로 뭐 2만 원, 2차적으로는 23,000원 정도까지 좀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화 안 주셨으면은 수익 더 놓치실 뻔했어요. 조금 더 목표 수익 더 크게 잡으셔도 된다고 하네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 요 목표가 들으시니까 더 사고 싶으세요? 예, 현금은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예. 글쎄요, FP님 봐주세요. 지금 28%면은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비중 맞으시죠? 20 넘지 말자고 해주셨는데 더 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지금 판단하셨고요. 저는 이제 뭐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한 종목에 15%, 뭐 진짜 많아요. 2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차라리 현금을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이런 종목도 업사이드는 있습니다만 이제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는 잘 잡으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나머지 현금으로는 이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저점 매수 잘 들어갔다고 하세요. 수익 많이 내시고 현금은 요긴하게 또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예, 저기 사회자님. 네. 근데 분산 투자를 제가 계속 해봤는데요. 예. 분산 투자를 하니까 네. 저기 돈이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시죠, 또. 네, 네. 워낙에 또 분산하면은 손실난 종목도 크시고 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저희 FP님의 의견이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시청자님도 취향에 맞게 매매 스타일 잘 가져가셔가지고 수익 많이 불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응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목소리가 굉장히 상큼하신 저희 시청자님, 네, 고영에 대한 투자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박운지님 모셔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반도체 쪽 문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반도체 오더컨 얘기 나고 4회 전에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 매수가는 22,300원이시고, 비중 30%세요. 아, 손절을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안도 있으세요. 하나솔루션으로 갈아탈까요?라는 환승 문의까지 함께 남겨주셨는데, 글쎄요. 하나솔루션이 오늘 굉장히 탄력적이거든요. 두 자릿수 대 급등이 나오면서 태양광 쪽으로 눈을 조금 돌리고 계신 것 같은데, 주성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팔고 다른 쪽으로 간다? 네, 이 결정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찬성하실죠? FP님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저는 내려갈 때 사고, 그리고 올라갈 때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체 매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나솔루션이 오늘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상승의 파동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대한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좀 흐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런 부분에서 좀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1분기에 대한 실적을 분명히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호실적을 좀 보여줬고, 특히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OLED, 태양광 전 분야의 지금 상황이 좀 다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태양광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좀 숨겨진 관련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90% 이상 좀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또 장비 기업이 이렇게까지 아웃퍼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측면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디램 미세 공정이라든지 낸드 같은 이제 단수 증가에 따라서 고난이도 좀 공정에서 좀 인상적인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올해도 이어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의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실적은 잘 나오지만 주가가 재미없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전고점을 넘어가는 29,000원에서 3만원까지도 좀 타겟 프라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루함을 좀 견디시는 어떤 그러한 좀 매매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좀 홀딩 의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들고 가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섣불리 또 환승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게시판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해주셨는데, 재테크 한쪽에서 다 요즘 힘드시죠. 부동산까지 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반등 시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또 한은에서 금리 인상했잖아요. 물가를 꼭 잡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재테크 지금 비수기이긴 합니다만은 성수기 곧 맞이할 예정이지 않을까요? 네, 조금 더 힘내면서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도 시장이 하락으로 흐르는 느낌이네요 하셨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좀 감지가 되시는가 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대응 전략 짜시면 되니까 시장에 잘 순응하면서 저희 진단쇼 도움 받아보시면서 함께 또 이기는 매매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다음 종목은
저희 태광 한번 봐드릴까요? 설미경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태광 매수하신 가격이 12,000원이시고요. 비중을 특별히 체킹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군요. 언제 매도해야 될까? 짧습니다. 지금 만약에 파시게 되면 수익이 많지는 않으세요. 지금 12,750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이 종목 추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13,500원대 신고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짧게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로 봐도 되는 종목인지 점검해 주세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종목은 거의 지금 평단가에 좀 거의 부분에 좀 위치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좀 작년부터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실적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의 연결 기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268% 정도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65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일단 1분기 실적은 좀 상당히 잘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NG 쪽 관련된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수주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기계업종,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기자 쪽으로도 지금 최근에 좀 매수 리포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전고점은 좀 거의 다 온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밑에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어떤 매도에 대한 부분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15,000원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수익 극대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비중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씩 좀 비중을 좀 줄여가시되 저는 이제 수익 극대 관점으로 한 15,000원 정도까지 한번 좀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15,000원이면은 지금은 전혀 팔자리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직고점까지 넘어가는 수준까지 얘기해 주셨고, 오늘 보니까 매수 찬스 가능할까요? 라는 문의 많이 주셨는데, 지금도 오케이라고 하네요. 지금도 신차 탑승도 가능하니까 그것까지도 함께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게 보시네요. 네, 태광에 대해서 저 얘기 들어봤습니다. 마그마님께서는 오르기 전에 참 종목이 안 보입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요즘 시장에 딱 맞는 그런 공감가는 멘트신 것 같아요. 이거 올라오면 이게 사고 싶고 또 내일 이거 올라오면 또 이거 사고 싶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혼선만 빚다가 또 이제 매매 타이밍에 어떤 실수가 나가지고 또 대응하시다가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맞습니다. 진짜 오르는 종목만 그때 반짝반짝 보이는 시장인데 네, 그럴 때일수록 더 주의하면서 신규 진입을 더 한번 고민해야 되는 신중함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마그마님 어떤 종목 보이시는지 네,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다음은 오늘의 막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UNI님의 상하프론테크 한번 가겠습니다. 수소 관련주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요즘에 수소 관련주 문의 주시면 다 손실권이세요. 너무나 좀 속상해하고 계신데 마찬가지입니다. 상하프론테크가 그날 다행히 평단가 굉장히 낮으세요. 38,500원이시고 13%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 아래에서 계속 더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앞으로 수소 섹터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알려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상하프론테크가 78,000원까지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골이 굉장히 깊죠. 지금 정확하게 반토막이 난 지점이고 바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36,000원의 신저가 위치해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38,0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신정부에서는 수소법 통과 얘기가 나오면서 잠깐 반짝했다가 너무 빨리 시세를 또 빼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대응이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너무 싸게 지금 잡으신 것 같거든요. 더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남겨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소 관련주들은 이제 뭐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그 다음 게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좀 이제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고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많이 고생을 좀 시켰던 종목들인데 일단 뭐 1년에 어떤 좀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호재들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수소법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확실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좀 측면에서 수소 관련 섹터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 산업에 대한 좀 공급망 확충을 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원전에 대한 부분이 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만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믹스가 좀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 결국 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과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된 쪽에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좀 바람을 불 수 있는 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좀 많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아예 지금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 쪽에 좀 약간 올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UAM이라든지 로봇 쪽에 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소 같은 경우도 뭐 트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저는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리포트들이 보통 작년에 좀 나온 거긴 합니다만 보통 매수가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10만 원이 넘었고요. 뭐 아무리 낮아도 지금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는 좀 충분히 좀 매수가 대비했을 때 목표가라고 한다면 뭐 2배 이상의 제가 볼 때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밑에서 많이 잘 잡으셨기 때문에 일단 뭐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비중 같은 경우는 뭐 13%는 뭐 살짝 애매하니까 뭐 15% 정도까지는 충분히 채우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6만 원대, 6만 5천 원대 좀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해서 한번 노려보는 어떤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소 관련주 안에서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수소 관련된 종목 중에서요? 네네. 좀 수소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저는 이제 두산퓨얼셀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산그룹이 이제 5조 이상의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좀 얘기를 했죠.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된다면 지금 7대 그룹이라고 하죠. 7대 그룹들이 지금 대부분 다 투자와 관련된 지금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된 쪽으로 좀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걸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좀 친환경에 대한 관련 쪽에서 가장 좀 결이 맞닿아 있는 회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도 확실히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소산업과 관련된 측면에서 저는 뭐 대장주로서 두산퓨얼셀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 참고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진단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산퓨얼셀 지금 상하프론테크 문의 주셨는데 수소 전반에 대한 문의 함께 남겨주셨잖아요. 종목 탑픽을 생각하시는 거는 두산퓨얼셀이라고 합니다. 좀 무겁지 않나 수소 관련주 안에서는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든든한 게 또 실적이 아닐까 싶네요. 네, 실적이 기반이 되는 또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수소 관련주 물색하고 계신다면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퓨얼셀 탑픽이라는 네, 얘기까지 함께 저희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다 가는 중에 저희 비추미님께서 테스나 너무 속상하시다고 올려주셨는데 정신적인 위안이라도 좀 남겨주세요 하고 아이고 속이 많이 좀 타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정신적인 위안은 제가 대신 네, 남겨드리도록 하고 내일로 기회 넘겨드리니까 오늘 진단 못 받으신 분들 내일 다시 한번 네,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쉽게 진단쇼는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시장 변동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2620일까지 밀려납니다. 이거 상승을 지켜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한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갑자기 많아지네요. 지금 1,000억 원이 넘게 매물대가 나오면서 이것도 고점과 거리 벌립니다. 코스닥도 현재 구간에 0.7로 네, 상승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슬아슬하게 오늘 변동성 좀 큰 흐름 네, 지수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긴장하시면서 들고 계신 종목들 잘
잘 관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진단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려볼게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기 때문에 유념하시면서 신중한 매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드릴게요. 남은 시간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